1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변동재정환급비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아니요. 변동재정환급비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뭐지? 초변동원가 계산이죠. 네. 고정재정환급비는 공원이익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네. 변동비만 들어가는 거죠. 생산량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매관리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리해서 보고한다. 맞고요. 디귿님과 리을 답은 3번이고요. 17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실제 원가로 제조간접비만 예정배별로 측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상 원가 계산. 다른 말로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18번. 1월 1일에 영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3일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2001년도 한 해 동안 2000단위를 생산해서 1500단위를 판매하였다. 추가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매출 마이너스 뭐예요? 변동비. 공식이 전부원가 계산 순익, 변동원가 계산 순익 이렇게 나오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전부원가 계산 순익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순히 그냥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물었죠. 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뭐가 되는 거야?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뭐가 될까요?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출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1,800원. 단위당 판매 가격이 1,800원 나와 있고요. 1,800원. 변동비는 자,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를 더해주면 얼마니? 900원. 얼마? 아니, 700원이죠? 네, 700원이에요. 700원. 그럼 공원이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1,1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곱하기 몇 개 팔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500개. 1,500개를 팔았어요. 1,500개. 그럼 얼마 나올까요? 165만 원? 165만 원이 공원이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판매관리비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판매관리비가 미안해라. 판매관리비까지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다 집어넣은 건가? 아니죠. 변동 미안해. 여기 판매가격이 200원 되시면 얼마예요? 900원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는 거지? 900원 나오죠? 네. 900원 곱하기 900원 곱하기 1500개 하면 135만원? 네. 135만원 마이너스 고정비라고 그랬잖아. 네. 고정재정환급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만. 30만원 나와 있죠? 네. 고정재정환급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고정판매관리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만. 20만원. 두 개 합쳐서 얼마? 50만. 50만원. 빼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85만원. 85만원. 답은 2번이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1년도 초에 영업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30만원 크다고 할 때 고정재정환급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올 때 공식이 여기 봐요. 정부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 뭐라고 그랬죠? 기초 그냥 이렇게 재고 속 고정비라고 쓸게요. 기초 재고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재고 속 고정비. 고정비는 뭐가 되는 거죠?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그런데 있잖아.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의미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 단기에 생산된 것만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아까 여기 잠깐만요. 전 시간에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을 비교해서 설명했었지, 그치? 네. 그거는 기초가 존재할 때인 거야. 그리고 단가가 다를 때. 고정비 단가가 기초의 고정비 단가와 단기에 생산된 고정비 단가가 서로 다를 때 평균법, 선입선출법의 의미가 있는 거고, 기초가 없거나 단가가 같으면 그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여기서는 기초가 없으니까 의미는 없어요. 몇 개 생산했어? 10,000개. 몇 개 팔았어? 7,000개. 몇 개 남았지? 3,000개. 맞아요? 곱하기 고정비 단가 해준 게 얼마 차이 난대요, 여러분들? 30만원.
맞냐? 네. 30만 원 차이 난대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오는 거죠, 여러분? 100원 나오죠? 네. 단가 얼마 나와요? 100원. 100원. 얘는 고정비 나누기. 고정비 나누기 뭐를 해준 거라고 그랬어요? 생산량 해준 게 100원이 되는 거죠? 네. 생산량이 몇 개? 10,000개. 맞아요? 네. 그러면 x 나누기 10,000개는 100원이니까 x는 얼마 나오죠? 100만 원 나오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좀 틀을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한번. 기초가 없으면, 다시 뭐가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 선의선출법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3,000개 남았고 30만 원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30만 원 차이가 나요. 얘가 100원 나오잖아. 얘는 고정비 나누기 생산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러면 100원이 그죠? 10,000개로 곱해주면 고정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이 되는 거죠. 20번 문제를 보자. 다음 중 초변동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 창출 공헌이익에서 판매 수량을 곱하고 운영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제조간접비에 포함되는 혼합원가를 임의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야 하므로 여러분 초변동 원가 계산이 쉬운 게 재료비만 대응시켰고 나머지는 다 뭘로 다 뺐어요? 고정비, 변동비 구분 없이 기간비용으로 뺐죠?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재고자산의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재고자산에 재료비만 들어간다고 그랬지? 다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원가 계산이고 고정비가 빠진 게 변동원가 계산이고 농업이랑 변동재정간접비 빠진 게 초변동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잖아. 재고자산에 원가 회피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2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제조간접비가 있을 때 이 제조간접비를 활동을 분석을 하면 활동을 제일 먼저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활동을 분석했더니 무슨 활동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세척 활동에서 발생한 가공비가 얼마예요? 80만. 세척 활동에서 발생한 가공비가 80만 원. 두 번째는요. 조립 활동에서 발생한 것은 250만 원. 조립 활동에서는 250만 원. 검사 활동에서는 얼마죠? 60만 원. 2만 2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거기 원가 동인이 재료 부피라고 나와 있어요. 원가 동인수는 몇 리터라고 나와 있죠? 10리터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나누기, 금액 나누기 10만 리터 하면 리터당 얼마 나오죠? 8원이 나옵니다. 8원. 배부, 나눠줘야 배부율이 나오잖아, 그지? 아까 그랬지? 활동 분석한다. 제조간접비 집계 한다. 나눠서 배부율을 계산한다. 맞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이 순서대로 활동 분석했죠? 이런 시험 문제에서 활동 분석했고 각 활동별로 제조간접비를 집계했죠? 네. 집계한 다음에 뭘 계산했죠? 나누기에서 뭘 계산한다고요? 배부율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게 배부율이라고요. 우리는 나눠준 값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배부율.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됩니까? 이제 곱하기. 곱하기 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부액이 된다라고 그랬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나누기. 조립은요. 부품의 수량으로 나눠주래.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만 단위라고 나와 있죠, 토탈? 네. 50만 단위로 나눠주시면 돼요. 50만 단위. 단위당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5원. 5원이 나옵니다. 곱하기. 검사는요. 검사는 62만 원. 몇 개 검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15,500단위. 나누기 15,500단위를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 검사하는데 얼마씩? 40원. 40원씩이에요. 하나 검사하는데 얼마씩? 40. 40원씩 검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에서 뭘 계산을 해줘야 돼? 배부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10만 리터는 밑에 봤더니 제품 A 한 단위당 투입되는 재료 원가가 얼마래요? 200원. 200원이고요. 부피는 몇 리터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12리터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당 투입되는 재료 원가가 200원인데 부피가 토탈 12리터 들어간대요. 그러면 200원 곱하기 12리터. 그 총 금액이 나오고 리터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8원씩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200원 곱하기 12리터를 한번 해보세요. 200원 곱하기 아니지 12리터 곱하기 리터당 8원이라고 그랬죠? 내가 잘못 썼지 그치? 자 여기 봐요. 8원 곱하기 몇 리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2리터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2리터. 그럼 얼마 나오니? 96원이 나와요. 96원 이렇게. 그런데 재료의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원 나와 있죠, 그쵸?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의 구성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뭐지? 제조 간접비예요. 맞아요? 근데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걸 더해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제조 원가라고 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걸 더해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조 원가. 근데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의 구성이 뭐죠? 재료비와 가공비예요. 재료비와 가공비.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조 원가예요. 제조 원가. 지금 이 제조 간접비는 이거 두 개 더해서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가공비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봐봐. 제조 간접비 다 가공비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가공비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가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원 나와 있어요. 얘가 200원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걸 다 더해준 게 뭐라고요? 이걸 더해준 게 가공비가 되는 거지, 그치? 제조간접비니까. 자, 이거 두 번째는 조립은 5원 곱하기 부품에 단위가 몇 단위에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25단위가 소요됩니다. 25단위. 그럼 곱해지면 얼마 나오니? 125원이 나오고요. 얘는 곱하기 하면 안 돼. 얘는 완성된 단위, 완성품 수량 갖고 계산한 거지, 그치? 그래서 곱하기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40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다 더해봐. 96원, 125원, 40원 다 들어가봐요. 얼마 나오나? 261원. 261원. 제조원가는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61원이지? 네. 근데 단위당, 얘가 단위당 제조원가잖아. 네. 얘가 뭐라고요? 단위당 제조원가고 물으면 뭘 물었어? 50단위. 50단위의 총 제조원가를 물었지? 네. 그러니까 곱하기 몇 개? 50개를 해야지 금액이 나오는 거죠. 얼마 나오니 그러면? 23,050원. 23,05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테니까 보자.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원가의 구성은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야. 내가 활동기준 설명할 때 이 제조간접비 갖고 설명해 줬잖아. 근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두 개 합쳐서 뭐라고 그래? 재료비, 가공비. 이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공비라고 나와 있지.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 계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가공비라고 하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가공비. 가공비가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된 거라고요. 세척 활동, 조립 활동, 검사, 제조간접비라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구해줬잖아. 단위당 제조간접비 260이라. 단위당 재료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200원. 두 개 더해서 단위당 제조원가가 얼마라고요? 461원. 근데 그냥 제조원가로 물어서 총 제조원가 금액을 물었으니까 곱하기 뭐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50개. 저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원가 추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총 원가가 일정함을 가정한다. 우리 원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볼까요? 원가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고정비와 변동비. 조업도가 증가해도 원가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고 그랬죠?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하고요.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고 그랬지? 지금 그러면 문장의 관련 범위 내에서 총 원가가 일정, 여기 봐봐. 총 원가만 일정한 게 아니죠. 단위당 변동비도 일정한 거죠. 그치? 1번이 틀렸습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총 원가만 일정한 게 아니라 뭐도 일정하다고요? 단위당 변동비도 일정하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고요. 조업도와 원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맞고요. 원가 추정 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업도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원가 추정의 목적은 계획과 통제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미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모두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23번 문제. 자, 원가 조도 이 도표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A에서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비용은 여기 잠깐만요. 비용은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뭐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 고정비 여기 그래프 상에서 이건 고정비라고 그랬죠? 네. 이건 뭐죠? 변동비가 되는 거고요. 고정비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변동비라고 그랬잖아.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변동비는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동비가 같이 증가하는 거지, 그치? 네. 자, 고정비는 가만히 있어 돈 나가는 거고요. 네. 얘는 매출액이 제로일 때도 돈이 나가는 거지. 네. 근데 변동비는 매출액이 제로일 때는 변동비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변동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의 선이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는 이거는 수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간 거는 조업도가 여러분 여기 봐요. 조업도가 0일 때는 수익도 0이 되는 거지. 네. 조업도가 증가하면 수익이 자꾸 증가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점이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익분기점. 요 점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요게 변동비 중에서도 비용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C가 있고 D가 있죠, 그쵸? 네. C는 뭐죠? 요 구간은 이익의 구간이죠. 네. 이익의 구간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고정비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변동비가 되는 거죠. 요 구간은 뭐라고요? 변동비가 되는 거죠. 변동비. 요 밑에 구간은 뭐가 되는 거고요? 고정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D는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자, A는 총 고정 원가를 의미한다. A 옆으로 쭉 간 거 총 고정비 의미하는 거 맞고요. B는 손익분기점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D는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 맞고요. C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공원이익이 아니라 이익이니까 총 이익 구간,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거니까 총 이익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C는 이익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이익이 아니라고. 근데 그 이익이 총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 변동비는 매출액이 몇 %라고 나와 있어요? 60%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돈 판매 가격을 몇 % 인상했을 때 10% 인상을 했을 때 공원이익 증가율은 몇 %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변동 원가는 매출액이 60%였다. 얘가 100%일 때 얘가 60%. 그러면은 얘는 몇 %가 되는 거죠? 40%가 되는 겁니다. 40%가 되고요. 단전 판매 가격을 10% 인상했다. 그 단전 판매 가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판매량과 단전 변동비, 고정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숫자가 나와 있을 때는 가장 쉬운 숫자 뭘 집어넣어봐라? 10만. 일자리를 집어넣어봐라. 1. 그럼 얘가 1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이라고 할까요?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얘는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자, 그럼 이제 가장 쉬운 숫자가 1로다 시작되는 숫자니까 1000원 곱하기 60%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600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4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을 몇 % 인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0% 인상했다고 그랬죠? 네. 그럼 곱하기 1 플러스 10%니까 0점이라면 1100원 나오지? 네. 11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단서조건에서 뭐는 일정하되 단위당 변동비와 고정비는 동일하대. 그죠? 네. 단위당 변동비 얼마? 600원.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죠? 500원. 고정비도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쵸? 얼마입니까? 10만원 이렇게 나오죠.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물음이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뭘 물었어요, 여러분들? 공원이익 증가율을 물었죠? 네. 공원이익 여기 잠깐만 400원에서 얼마로 증가했어? 500원으로 증가했죠? 그러면 증감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지? 자, 가장 최근 거 마이너스 옛날 거 440, 40%. 얘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네. 단전 변동비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아니 저 공원이 500원인데 440. 얘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600원. 1100원에서 600원 빼면 얼마야? 500원. 자, 왜 자꾸 수현이 말을 무시하고 싶지? 자, 그래서 증감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거에서 옛날 거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네. 400원 빼주고 나누기 뭐라고 그랬어? 옛날 거라고 그랬지? 네. 모든 공식에서 증여력 구할 때 그러면은 100원 나누기 400원 하면 몇 프로 나오죠? 25%. 25% 증가했대. 이걸 구하는 건데 왜 자꾸? 그래서 틀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요걸 응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율이 40%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러면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1,000원 집어넣고 1,000원에 60%면 600원 나왔지? 내가 얼마 나왔어? 400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정비도 그냥 10만원 가정을 했습니다. 굳이 뭐 가정할 필요 없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건지긴 하지만 판매가격이 10% 인상됐으니까 곱하기 1 플러스 0.1 하면 얘가 1,100원 나오잖아. 조건을 잘 봐야 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수영이는 곱했잖아, 그지? 곱하는 게 아니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얘가 600원. 그러니까 1,100원에서 600원을 빼면 얼마? 500원. 400원이 얼마로 올랐다고요? 500원으로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25% 오른 거라고. 증가율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25%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당 판매 가격은 얼마? 50원. 변동비는 30원. 고정비가 3만원. 그럼 뭐 또 공식 또 나오면 되지 뭐.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네. 그냥 단당 판매 가격이 얼마래요? 50원. 50원. 그 다음에 단당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지? 30원. 금액은 얼마? 2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간 고정비가 얼마래요? 3만원. 연간 고정비는 3만원이다. 단기에 얼마 이익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만원. 만원. 그럼 여기 잠깐만요. 얘가 100%일 때. 얘는 몇 프로예요? 60%. 얘는 몇 프로죠? 40%. 만원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만원. 얘가 얼마인데? 3만원. 얘는 얼마? 4만. 나누기 40% 하면 얼마 나오죠? 10만원 나오죠?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공원이익률은 40%다. 여기 봐요. 40% 맞죠? 네. 단위당 공원이익은 20원이다. 20원도 맞아요? 네.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틀렸네. 얼마의 매출을 달성을 해줘야 되지? 10만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수량은 여기 봐요. 손익분기점 수량은 금액 나누기 얘가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금액 나누기 단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요거 계산하면 손익분기점의 수량이라고 그랬잖아. 몇 개 나오죠? 1,500개. 만약에 손익분기점을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가 0이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네. 여기에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얼마 나오니? 75,000원.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금액 나누기 단가가 뭐라고요? 손익분기점 수량. 금액 나누기 비율이 뭐라고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목표이익의 매출액은 10만 원이었던 겁니다. (26번) 안전 한계율을 물었네요. 안전 한계율. 안전 한계율. 매출이익 얼마래? 500만 원. 불러주세요. 매출이익 500만 원. 변동비는 얼마래요? 300만 원. 그러면 공원이익은 200만 원. 200만 원. 고정비가 얼마예요? 180만 180만 원. 180만 원. 영업이익은 얼마? 20만 원. 여러분 얘가 100%일 때 얘는 60%죠. 네. 얘는 40%.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0이면 여기가 180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여기도 얼마예요? 180만 원. 나누기 몇 프로? 40%. 450만 원 나오죠? 맞냐? 네. 자, 안전 한계라는 것은 여기 봐. 안전 한계는 요거의 차이잖아. 네. 얼마 나옵니까? 50만 원. 50만 원만큼 감소해도 되는 거지? 네. 50만 원. 나누기 매출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몇 퍼센트죠? 10%. 안전한계율은 1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계의 뜻도 알아두라고 했지? 네. 매출액 감소분, 매출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금액이 안전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